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좀 안 오실까 했는데 많이들 오셨네요. 여기 산에 와보니까 어때요? 생기가 좀 돌죠? 아마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그 구상했던 그 사업들이 대부분 아마 현실화 될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여기가 아마 이제 올 넘어가면 급속도로 빨리 바뀔 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좀 가지셔도 좋을 겁니다. 여기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일하는 취지나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게 서로 그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우리 방법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현대의학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그전 우리가 대체 의술들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모든 게 다 장단점들이 있는데, 제 마음은 그래요. 제 욕심은 그냥 이곳에 들어와서 다 버무려져서 그게 하나가 되는 그런 좀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게 제가 이제 바람인데, 이게 모든 게 어거지로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살아도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열고 익으려고 하면 때가 필요하듯이, 제가 벌써 이곳에 들어온 지도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그냥 때가 되니까 저절로 어떤 계기가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상당히 이제 고마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대충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런 이제 그런 분들, 여기가 지금 이제 구상되는 건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엘리트로 거의 뭐 최고 가는 상위 그룹들이 와서 세계적인 그 명소에서 배움의 장소, 건강의 장소, 교육의 장소, 모든 게 이제 복합 타운처럼 이렇게 되고, 저는 돈은 없어도 땅은 있잖아요. 돈은 없어도 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땅을 제공하고, 그분들은 기술과 또 돈을 대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 사업으로 이게 이루어지면은 아마 생각보다는 좀 상당히 진도가 빠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와서 시행을 하고, 많은 부분들이 와서 아마 오늘도 아마 여기 오전까지는 그분들 여기 있었을 겁니다.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 왔다가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위에서 큰 머리 트는 사람들이 바꾸려고 해야 쉽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좋은 뜻으로 갖고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또 앞으로 잘 될 거고. 이 앞에도 아마 전원주택으로 한 80세대 정도가 지금 계획 잡고 있고, 1차적으로 한 9,000평은 지금 허가 추진 중에 있는데, 군에서도 요즘에는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9월 달쯤에 상당히 이제 여러 이게 단체들이 좀 합틀어져서 같이 여기서 큰 행사를 한번 할 계획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날짜가 잡히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발표를 할 계획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뭐가 딱 드러났을 때 발표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미루고 있는데, 모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일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행사를 하면 이제 군하고 또 우리하고 또 중국하고 이렇게 합틀어져서 더불어서 이렇게 한번 행사를 축제 형태로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 연락을 할 거고, 또 같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서로 연락을 해서 사무국과 연락하면 될 거라고 믿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제가 이제 뭘로 할까 하다가 갱년기 증세를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이 아마 해당되는 증세가 아닐까 이런데, 그동안에 이제 오늘 이 보수교육으로 이렇게 할 적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한번 들었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앞서 배운 교육 내용이 보면은 20년도 전에 강의를 해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비디오 테이프로 CD로 이렇게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다 똑같은 내용 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아주 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럼 그 똑같은 내용이 어떤 분들한테는 왜 가볍게 보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그 공부가 소중한 공부로 보이느냐? 여러분들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진리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만 그게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이라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세 번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물을 보는 그 시야가 많이 넓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강의 중에도 갱년기 증세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었던 그 기억이 날 거지만, 오늘 반복 학습한다, 좀 이해의 폭을 좀 넓힌다, 이런 생각에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흔히 갱년기 증세하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배운 건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나죠? 나이가 55세면 우리 몸속에 어혈은 몇 프로일까요? 그럼 생혈은요? 예, 그럼 45%의 혈액이 우리 몸을 돌면서 영양 공급, 산소 공급한다. 그럼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은, 과연 우리 몸속에 있는 활동성 세포가 55%가 수면 상태로 들어갔고 45%만 활동한다. 그러면 우리 몸의 신장과 간 기능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생각에도 한 55% 정도는 망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신장과 간이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늘 반복해서 했듯이 산도가 높다. 맞죠? 산도가 높으면 산소가 부족하다. 또 혈액은 45% 혈액 가지고 우리 전신에 전신에 혈액이 순환하면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한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인체가 외형상으로 현대의학 시각에서 바라보면 과연 어떠한 현상들이 보일까? 또 그렇게 바라보면은 현대의학에서는 치료 접근을 어떻게 들어갈까? 이게 차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똑같은 증세, 똑같은 환경을 두고도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 인체를 진단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나 해결 방법은 영 다른 방법으로 나오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떤 병이 있는데 치료를 해보면 치료가 잘 되면 아이고 뭐 저거 하면 낫지.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낫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건 실제 어려운 병이다. 고치기 어려운 거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병은 절대 고치기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병 고치는 거 이렇게 어렵다고 모두들 생각했을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 우리 인체를 바라보지 말고 좀 새로운 각도에서 봐봐라.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게 잘 보일 수가 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현대 학자들한테 일깨워주면은 지금 의료비 50%는 나한테 용돈으로 줘도 될 거예요. 50%만 가지고도 국민 건강 지키고도 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공부 배우고 나서 의료보험 청구 액수 50% 이상 줄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공부 배우고 나서 의료보험 청구 액수가 50% 이상 줄었다. 네. 그렇죠? 네. 대부분이죠.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거 가르쳐가지고 자기 스스로 건강 지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들어가는 의료 비용의 50%를 줄인다? 이거 획기적이죠. 근데 또 이런 학문을 우리나라만 사용하지 말고 전 세계에다 수출한다. 이 공부를 전 세계인이 배우러 한국에 오게 만든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우리나라 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들도 인터넷 올려놓은 거 봐서 중국 갔다 온 행사들 이렇게 사진에 좀 이렇게 올려놨지만, 그분들이 환호하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한 환영 행사를 해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뭐를 봐야 되냐고 하면, 제가 중국에 가서 환자들 치료해 줄까요? 절대 그런 일 없죠. 이 사혈요법을 전수만 해줘요. 그러면 자기들이 배우고 직접 해보고 자기들이 고마운 만큼 저를 환영해 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뭔가 이면이 있는데, 저도 왜 이런 좋은 공부를 내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인을 불러서 교육을 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제3의 여러 국가 사람들을 교육을 할까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우리나라가 좀 답답하긴 해요. 근데 또 다행히 이제 이런 공부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장되는 거는 상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손해다, 이런 걸 또 이렇게 느끼시고 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이제 마음이 좀 든든하기는 한데, 아마 이것이 정상으로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리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문만 열어서 이거를 서로 얼버무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양의도 우리 사회요법사를 이용하고 한의도 이용하고 이제 같이 이용하고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게 그래요. 이 심천의학이 양의가 됐든 한의가 됐든 자기들한테 경제적으로든 기술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줘야 이게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지. 그쪽은 나쁜 거고 우리 것만 좋은 거다. 네 거 다 버리고 우리 것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끝까지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구하는 방법은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서 저 역시도 이 공부 이런 활동하면서 그렇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오늘 저쪽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이 있어요? 약초 심었는데 잘 됐죠? 이 마을 분들이 요즘 풀 매는 분들이 우리는 그래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한테 거기 가서 풀 매라고 하면 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경사가 45도 이상 되는 데 가서 거기다 풀을 메고 하라고 하는데 약초를 심어놓은 것이 밭에 농사진 것보다도 더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하느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여러분 내 편 맞죠? 왜 내 편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어제 밤새도록 비 쏟아지고 오늘 먼 데서 비 떨어지면 오기 어려울 거다 했는데 내가 뭐라고 하냐. 아직은 하느님이 우리 행사하는 거 방해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믿어봐 했는데 어때요? 딱 그쳐져가지고 행사하기 편하게 해주고 약초 그한 3만 평 작년 겨울에 파종해놨는데 딱 심고 끝나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비를 딱 따고 와주니 씨가 잘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한데 이런 삶이 제대로 좀 모두에게 보급돼서 내 공부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한테 건강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한 번 들어서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저게 저 뜻이구나 하고 알아듣거든요. 요 갱년기 증세도 이해하면 제가 여러 각도로 비유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갱년기 증세가 딱 온 사람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식은땀을 줄줄 흘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벌게 상기된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또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이 없어진다고 그래. 외형적으로는 전부 다르죠. 외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요. 그게 다른데 이 다른 거를 우리가 각각 다른 병이냐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하나의 장기가 기능이 떨어진 연쇄적 합병증이냐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각각 다르게 보고 이거를 끊어서 성분학이나 해부학, 통계의학으로 보면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내용은 방대한데 실제 치료에 들어가면은 너무 허무맹랑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니까 어때요? 현대의학은 10,000원 들여서 10원 후 효과 내는 의술이다 이래버리고 말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우리가 갱년기 증세를 치료하는 어떤 지름길이다. 그래서 어떤 우리 인체의 질병을 푸는데도 성분학, 해부학, 통계학으로 보지 말고 자연의 생리 이치, 화학 반응의 이치로 보면은 이걸 어떻게 풀을 수 있는가.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쉽게 푸는 게 우리가 땀이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을 갱년기 증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땀이 난다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체온을 식히고자 땀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럼 필요 이상의 허열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땀이 부위별로 나는 것은 내 인체 중에서 체온이 가장 낮은 곳에서 땀이 먼저 난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열이 나고 땀이 나고 하는 사람들이 왜 날까 하고 따져보면은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짐으로써 산소가 부족하지 않고는 그렇게 많은 땀을 흘리게 할 수가 없어요. 인체 구조 자체가. 그러면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산도가 높아지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따져보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갱년기 때가 되면은 마음이 우울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허무해요. 예전에 제가 내 손으로 직접 이렇게 환자를 치료할 때 한 분이 찾아와서 그래요. 사업을 해서 성공을 많이 했는데 위장병으로 한 3년을 고생하고 나니까 사업이고 돈이고 만사가 다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부인이 보기는 어때요? 남편이 좀 움직여서 돈을 좀 잘 벌어와야 일을 하겠는데 하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하기가 싫다는데 여자가 보면 어떡할 거냐고 얘기라. 근데 한번 이때 우리가 이거는 갱년기 증상하고는 좀 무관한 일이지만은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증세는 아니거든. 여기서 얘기해 주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생각이 뇌만 하는 것 같지만 체세포의 생각이 뇌로 전달된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접고 들어가거든요. 밥만 먹으면 속이 시리고 따갑고 소화가 안 되고 트림이 나고 가스가 차요. 이거를 한 3년 이상 고생하고 나면은 여러분 돈 벌고 싶은 생각 날까요? 만사가 귀찮겠죠. 그런데 위가 나았어도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허전하고 뭔가 일을 이걸 하면 뭐해 하는 생각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돼서 왔을까 하는 점과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나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중년 이상 이렇게 나이들이 많이들 됐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10살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눈하고 지금 60, 70, 80 이 정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큰 차이가 나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큰 차이 없어요. 쉽게 해서 나이가 여성들이 한 70세, 80대 됐으니까 이제 여성으로서의 모든 생각이 다 지워졌을 거다 생각하는데 본인 자신은 처녀 때 사춘기 때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남자 역시도 나이가 7, 80대면 이성이나 모든 걸 다 망각했을 것 같아도 사춘기 때 그 마음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혼 마음의 나이니까 우리가 육의 나이와 영의 나이는 어머니 별개거든요. 근데 이 영혼과 영과 육 체세포의 생각과 나의 그 본성의 생각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이걸 알면은 우리가 갱년기 증세에 대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병들에 대해서 풀 수 있는 해답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인체가 현대의학에서 뭐라 그래요? 작은 미생물이 약 120조 마리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근데 120조 마리가 모두 독자적 따로따로 생명체예요. 근데 나이가 55세쯤 되니까 혈관이 55%가 막혀가지고 이미 55%는 둔화됐고 45%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이해하는 데는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한 70대, 80대 들면은 자기 주변 친구들이 병들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다 죽어가지고 절반 이상 한 55% 죽고 나면은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너무 허망하죠. 예. 체세포들이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해할 때 붙어 있으니까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미생물의 집합체인데 체세포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때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합쳐져서 한 몸, 한 국가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연상을 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왜 우울증이 오고 이게 삶의 회의를 느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왜 오는가? 우리가 혼의 나이로 보면은 10살 먹거나 80살 먹거나 똑같은데 10살 때는 뭔가 열성적으로 성년기에는 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회의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게 그런 이중적인 생각들이 왜 우리 몸에서 떠올리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체세포의 생각이 뇌로 전달된다고 하는 것만 풀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답이 실무니까 쉬워요. 심장과 간 기능이 떨어졌다.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졌다.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인체의 모든 체세포들은 산소가 부족하면 어떨까요? 나른하고 움직이기 쉽고 모든 게 매사하기 귀찮겠죠. 이런 생각이 뇌에 전달되면은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만, 살이 찐 사람들이 신기능이 떨어져서 산도가 높아지고 산소가 부족하고 체세포들이 소화 능력을 잃었고 소화 능력을 잃어서 체세포가 소화시키지 못한 영양분이 혈액 속에 축적되는 게 고지혈증이고 혈액 속에 누적된 지방 단백질을 혈관 밖으로 미연해서 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킨 것이 굳은 것이 바로 체지방이고 이 체지방이 축적되는 게 비만이다. 그럼 비만인 사람은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산소가 부족한데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느냐. 이 갱년기 증세와 비슷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갱년기 증세나 신기능이 떨어지고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늘상 누워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신장과 간을 회복시켜서 혈액이 맑아짐으로써 피 속에 산소 포화도를 높게 해주면 그 사람이 활동적인 생각, 뭐든지 새로 해보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생각으로 바뀔 거냐 안 바뀔 거냐.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허무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풀으면 우리가 치료로서 얼마든지 부정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풀어야 될 게 그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생리도 중단되고 배란도 중단되고 이제 젊으면 다 청춘은 갔다. 근데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의 그 나이가 55세가 되면 실제 늙어야 되는가? 또 얼마 전에 그 TV에 나온 거 보면은 조기 생리, 그러니까 12세 미만에서 생리를 하는 경우는 담석증이 보통 사람보다 한 배 반이 더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기 생리, 담석 하면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고 보면은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뭡니까? 이 한 부분에 현대학에서 통계학을 가지고도 우리의 시각으로 풀으면 엄청난 걸 미리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심천학에서는 그러죠.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본질적으로 세포 분열을 빨리 한다. 맞죠? 그래, 과일나무도 영양이 부족할수록 일찍 꽃을 피고 열매를 빨리 맺으려고 그래요. 문제는 끝까지 키우도록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영양이 부족하면. 그렇지만 작동이 빨리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도 충분히 큰 다음에 다 큰 다음에 생리도 하고 자식도 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이게 생리를 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답은 어디에서 풀 수가 있느냐? 이렇게 조기 생리하는 어린아이들이 크고 보니까 대부분 담석증을 많이 앓고 있더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빼보면. 근데 심천학에서 간이 혈액 속에서 먹어치우는 성분은 뭐라고 가르쳐요? 시구, 떫고, 쓸고, 아리고 일종의 탄닌 성분이고, 이 탄닌 성분은 일정 수치 이상이 높아지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1차는 칼슘이 만들어지고 2차로는 철분으로 그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분으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가상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기 생리를 하는 사람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은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 인체가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담석이라고 하는 걸 우리 몸에 만들어내려고 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는 담석병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2세부터 이미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조기 생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알면은 조기 생리를 할 가능성이 있거나 어려서부터 여드름이 많고 제대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한 거를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서부터 신장과 간을 고쳐버리면 이것도 예방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세포 분열의 원리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혈액이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하면은 우리가 갱년기 증세를 치료할 수 있고 55세에서 생리가 중단되고 배란도 중단되고 해서도 생리도 다시 하게 할 수 있고 배란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내 몸이 55세고 어혈이 55%면 생혈은 45%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내 몸에서 생혈을 만들 수 있는, 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45%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45%의 혈액 가지고는 폐하가 자랄 때 필요한 영양분을 주고 나면은 엄마의 본체가, 모체가 살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의 혈액 생산 능력 가지고는 폐하를 기를 수가 없으니까 생리도 중단하고 배란도 중단한다. 이것이 생리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생리 이치라고 하면 요 속을 역으로 풀으면은 생리도 다시 하게 할 수 있고 배란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정상적 생혈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뭘까? 이걸 따져보면 쉬워요. 정상적 생혈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여러 성분을 다 검사하기 어려우니까 특정 몇 가지 성분만 가지고 뭐 수치가 높으니 낮으니 이렇게 따져요. 근데 심천의학에서는 혈액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고 하면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성분은 체세포들이 먹기 전에는 먹이고 소화시키고 난 배설물은 소화시키고 나면 그 배설물이다. 그래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성분은 체세포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배설물이 될 수도 있다.
이해되죠? 예. 그러면 정상혈액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우리가 영양분으로 필요한 게 520가지다. 그러면 520가지를 우리 인체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먹고 정상적으로 소화시킨 배설물이 총체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정상혈액의 정의다. 이렇게 내리면 돼요. 우리 인체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다양한 영양분을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정상적이라는 용어는 왜 쓰냐?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체세포들은 소화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떨어지면은 정상적으로 소화시킨 배설물이 아니라 우리가 소변을 보면 마치 단백뇨나 거품이 많이 나오는 이런 것 같이 비정상 혈액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풍족해서 체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정상적으로 소화시킨 배설물이 총체적으로 섞여 있는 게 정상 혈액이다. 이렇게 단안을 내려보면은 갱년기 증세에 우리가 생리나 배란이 중단된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생리가 중단되면 맨 먼저 빼라고 하는 혈이 어디예요? 지금까지 배운 데가 8번 신간혈이죠. 8번 신간혈을 먼저 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맑은 혈질을 일단 유지하게 만들자. 그리고 이왕이면 여성이니까 51번, 29번 위치를 빼서 생식기 쪽으로 피를 잘 돌게 통로를 열어주자. 근데 이것이 8번, 51번, 29번을 빼면은 생리도 다시 돌아오고 배란도 다시 하게 만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어혈을 뺄 때 내 몸속에 어혈이 55%가 있는데 30%의 어혈을 빼내면은 어혈이 빠져나온 빈 공간이 우리 몸속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면 신장 기능이 회복돼서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면 빈 공간에는 다시 생혈이 채우게 만들어주면 어때요? 그러면 생혈량은 늘어났고 어혈량은 줄어들었죠. 그래서 내 몸에서 조혈 기능이 45%가 아니라 한 65% 정도만 정상적으로 생산하게 만들면 우리 인체는 원래 구조가 생리도 다시 하고 배란도 다시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한 부분에서 저게 예전에 써놓은 얘기가 맨 처음 제가 이 공부할 때 나무에 대해서 신비함을 많이 느꼈어요. 의문점 가질 때. 예전에 내가 초창기에 공부할 때 TV나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뭔 말을 학자들이 많이 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최고 장수하면 몇 살까지나 살 수 있을까 할 때 그 당시만 해도 125살인가 요 정도 수명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뭘로 잡았냐고 하면 그 유전자 세포가 꼬리가 있는데 세포를 분열을 할 때마다 꼬리가 짧아져서 꼬리가 완전히 없어지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하는데 한 마리 세포 분열하는 크기 꼬리가 없어질 때까지를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125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생리치로 계산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 공부를 할 때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모든 조상은 저는 하나다 그러죠. 하나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래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생리이치나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나 생리이치로 보면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이치나 우리 인간이 자라는 이치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획기적인 건 뭐냐고 하면은 옛날에 고서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500살, 600살까지도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껏해야 100살까지 남짓 살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500살, 600살 살던 기록은 그게 가짜였을까? 500살, 600살 사는 그때 사람하고 지금하고 종자가 완전히 바뀌었을까? 이런데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나무로 비유를 해놨죠, 책에는. 지구상에서 최고 오래 삼은 나무가 우리가 1000년을 살았다 가정하자. 그러면 1000년을 살은 나무 가지를 하나 뚝 꺾어서 옆에다 딱 꽂아 놓으면 거기서 뿌리가 내리고 다시 크면 그 나무는 또 1000년을 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치적으로요. 그럼 1000년 삼은 나무 가지를 뚝 꺾어서 또 꼽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나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영생구조냐 영생구조가 아닐 거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인체나 나무나 원래 생리구조는 영생구조라는 겁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데 나무도 죽고 인간도 죽는데 나무는 왜 죽고 우리 인간은 왜 죽을까 하고 이걸 양쪽을 분석을 해보니까 나무가 죽을 때쯤 되면은 속이 먼저 비죠. 그 속이 왜 먼저 빌까?
하고 따져봤더니 나무가 땅속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릴 때 순수하게 먹이만 이렇게 끌려오는 게 아니고 철분이나 석회군 다양한 그런 중금속들이 따져서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수간이 안에서부터 막히는 거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이게 말하자면 수간이 막혀가지고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속부터 벼서 겉이만 남아있다가 바람이 불으니까 또 꺾여서 그게 생명을 다하는 이런 구조도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면. 근데 이런 이치가 우리 인간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우리 사람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 각종 중금속이나 타박상이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혈이 생기는데 이런 어혈들이 우리 인체의 혈관을 막으면 우리 인체 스스로 그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영양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포 분열이 안 되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서 수면 세포가 자꾸 누적되면 수면 세포가 누적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노화로 가는 그 과정이더라. 그래요. 이러면 이거 다시 돌릴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느냐. 우리 인체가 원래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어혈은 우리가 왜 만들어질까 하고 한번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책에 써놓은 게 우리가 중금속을 마셔도 타박상을 입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혈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늘상 소량씩 생기니까 그대로 접어두고 우리가 질병을 일으킬 만큼 많은 양의 어혈이 생기는 건 뭘까? 이제 여기서부터 파고 들어가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신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그 합병적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 상태의 혈질이 어혈이 돼서 이거 혈관을 막으면 혈관을 막은 걸 우리 인체 스스로 그걸 뚫는 기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부위가 차츰차츰 넓어질수록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수면세포가 누적될수록 우리는 노화가 오고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더라. 그러면 이게 복원이 되면 이제 어디까지나 될까? 이게 관건이에요.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면은 무엇이 되면은 이거를 됐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여러분들 생각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뭐들 보여주면 우리가 다시 휘춘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게 나이가 55세가 되면 여성은 생리도 중단하고 배란도 중단한다는 거라. 그러면 60세가 되면 생리 배란이 중단한데 5년이 지나서요. 5년이 지난 사람들을 과연 8번, 51번, 29번을 빼주면 방금 내가 앞에서 설명한 이런 이치에 의해서 과연 생리도 다시 하고 배란도 다시 하고 하는 게 돌아오겠냐 안 돌아오겠냐. 여러분들 어때요? 당연히 돌아오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이가 들어서 몸 관리를 잘해서 조혈 기능이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갱년기가 돼도 조혈 기능이 많이 망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눈으로 탁 보면 이 사람은 조혈 기능이 있다, 이 사람은 망가졌다는 걸 아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그걸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건 따질 거 없이 피부종만 막으면서 8번, 51번, 29번을 빼주면 다시 생리 배란을 할 수 있다 하면은 지금까지 이 말을 아니라고 항변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거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복원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하면 그 책이 20년도 훌쩍 지난 전에 내가 써놓은 책인데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현재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존재한다. 단 우리 인간이 그 생명체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는 거지. 존재한다는 자체는 그 환경에서 재생복원,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존재한다. 근데 그 깨우침은 이 한 생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의 작은 미생물서부터 한 생 한 생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남는 방법이 축적돼 가지고 현재에 있는 게 현재의 그 깨우침은 재생복원 살아남는 방법의 그 깨우침은 몇만 년, 몇 억년 동안 축적된 그 깨우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깨우침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따라갈 수 있느냐? 제가 보면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주장하는 건 병을 기술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이 멸종되지 않고 현재까지 살아있고 내 몸속에 태어날 때부터 재생복원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재생복원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겸손한
자연의 순리법이 맞는 치료 방법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가 이제 추구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해보니까 사회라는 위치만 바꿔주면은 제가 보면 오히려 안 낫는 게 좀 이상해요.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안 낫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55세가 돼서 갱년기가 됐는데 대중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벌겋게 되고 얼굴에 진땀이 나. 근데 여러 사람 통계적으로 보니까 보통 55세 정도 돼도 갱년기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벌겋게 생기고 열이 났다 내렸다 그러니까 아 저건 갱년기 증세요. 갱년기 증세는 뭐냐?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처럼 생각하면 왜 가슴이 두근두근할까? 왜 열이 날까? 근데 모든 생각은 체세포의 생각이 뇌로 전달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좁은 데가 있으면 답답하고 안정이 안 되고 잠이 안 오면 어디를 빼라고 배웠어요? 5번, 30번을 빼주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가슴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안 되고 하는 사람들한테 5번, 30번을 빼주면 마음이 느긋해져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갱년기 증세에 얼굴이 벌겋게 다루는 건 상열은 왜 날까요? 얼굴이 벌겋다고 하는 거는 말초 모세혈관이 팽창되다 소리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말초 모세혈관이 팽창돼야 얼굴이 벌겋게 상기가 되는데 갱년기 증세에 오는 게요. 말초 모세혈관이 팽창됐다고 하면 팽창된 건 결과고 팽창되기 위해서는 말초 모세혈관이 약해져서 고무줄로 말하면은 고무줄이 삭아가지고 거의 떨어질 정도로 약해져야만이 그게 늘어나거든요. 그럼 우리 혈관이 왜 부식돼서 약해졌을까? 왜? 원인은 뭘까? 하고 따져보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산도가 높아지고 산의 산화작용이 혈관을 부식시키기 전까지는 혈관이 약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디 버스 타고 왔는데 허벅지고 어디고 멍이 안 들은 데가 없는데 내가 언제 부딪혔는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은 혈관이 부식돼서 약해져서 잘 터지는 사람이 멍이 잘 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혈관이 부식돼서 약해진 사람이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멍이 잘 드는 사람은 혈관이 약하다. 이론적으로 맞죠. 근데 이 속에서 이제 내가 진단한 속에서 강산의 산화작용이 혈관을 산패, 부식시켜서 혈관이 약해졌다. 산도가 높아진 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그러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혈액 속에 산도가 떨어지면서 다시 부식을 못 시키게 만드는 행위 하나 가지고 혈관이 다시 복원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복원이 된다는 거죠. 혈관이 튼튼해지면 웬만큼 부딪혀도 멍도 안 들고 혈관이 튼튼해지면 대중 앞에 서서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당황해서 땀이 뻘뻘 나고 하는 현상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대중 앞에 서서 얼굴이 뻘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불안하면은 현대학에서 쓸 수 있는 약은 뭘까요? 신경안정제. 그럼 이때는 면역 기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돼도 우리 몸에서 열이 납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쓸 수 있는 약은 뭘까요? 항생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이 약밖에는 쓸 약이 없어요. 근데 또 나이 든 사람 보니까 대부분 다 피가 못 돌아. 순환기 장애가 있어. 고지혈증이요. 그때 쓸 수 있는 약은 뭘까요? 혈전용해제. 이러니까 이런 시각으로는 갱년기 장애의 그 증상에 대해서 이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정상인에 비해서는 혈액 속에 고지혈증으로 영양 칼로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뭘까요? 운동 많이 하고 고칼로리 음식 피해라.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속이 더 천불 안 나던가요? 제가 보면 천불 나요. 왜 천불 나느냐? 똑같은 칼로리,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찌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살이 쪄가지고 비만이 되는 게 과연 운동을 안 해서 그럴까요? 장기가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일까요? 장기를 고쳐버리면 되는데 장기가 망가진 게 신장 기능이 망가져서 살이 찌는 건 모르고 신장 기능을 회복시킬 방법은 모르면서 무조건 음식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해라. 거기다가 또 짜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살이 찌니까 싱겁게 먹어라.
참 저렇게 많이 배우고 어리석기도 참 힘들겠다. 저렇게 그렇잖아. 그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모르기도 힘들어요. 제가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현대 의학자들은 그렇잖아. 의술을 배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천재잖아요. 그렇죠? 자기 따름으로 천재인데 그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배우고 그만큼 모르기도 어려운 거라는 게 기술적으로. 그러면 내 이론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은 대중 앞에 서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얼굴이 상기다 얼굴이 뻘겋게 타고 땀이 줄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8번, 5번, 30번을 빼면은 이런 현상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당연히 없어지죠. 그럼 우리가 하는 방법에서 처방학 속에서 항생제가 들어있을까요? 신경안정제가 들어있을까요? 혈전용해제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런 것 없이 오로지 피를 맑게 하고 어혈을 녹여서 잘 나오게 하고 어혈을 빼는 양만큼 생혈이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주는 행위 하나 가지고도 이 갱년기 증세를 치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방법으로 갱년기 증세 운동하라고 하면은 제가 그래요. 저는 운동을 몇 시간 매일 하루에 4시간 5시간 운동하려고 하면은 지 몸 고친다고 지 몸에 쓰는 돈은 어디 가서 볼까? 누가 해줘야 돼요? 그 돈을. 그렇죠? 제가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 제일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권리와 의무는 동일한 거거든요. 맞죠? 남한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는 의무고 대접을 받는 건 권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권리만 주장하지 자기가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모두가 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현재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은 내가 과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겼느냐가 원인 제공을 하고 그 결과물이 내 현재 주변 환경이다. 들어본 기억나요? 네, 영상편도 해놨죠. 이 얘기 속에는 핵심은 뭐냐? 현재 우리의 삶이 고달픈 건 남의 책임일 거냐 내 책임일 거냐 하는 거예요. 전부 내 책임이지 남의 책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산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맨 먼저 느낀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가 고향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고향에 들어오면은 모두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를 걱정하느냐? 고향에서 어렸을 때 같이 크는 모습을 봐가 지가 어렸을 때 어땠는데 지금 그런 행동을 해 이래갖고 절대 긍정하는 눈으로 안 봐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고향으로 오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권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나는 내 일생에 부끄러운 짓 한 짓 없다고 고향으로 개의치 않고 들어왔어요. 근데 물론 고향에 오니까 예상대로 똑같이 지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데 지금 지가 그러고 산다고 하는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여 년이 넘어가니까 지금은 이제 싹 바뀌어요. 그래 바뀌는데 내가 이 속에서 해주려고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은 제가 맨 처음에 공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회에 살 적에 엄청 살라고 노력 많이 했어요. 남들이 10시간 노력하면 나는 12시간 노력하고 그 사람이 12시간 노력하면 나는 14시간 노력하고 남들보다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랬는데도 책에 써놨다시피 부도 맞고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나온다고 하고 제가 산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속에 부도 맞고 들어가 보니까 참 인생 서글프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나 혼자 외톨이를 얼마나 청승맞아요. 그렇죠. 부도 맞고 그것도 집도 없으니까 논바닥에다 텐트 쳐놓고 거기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고 겨우 또 남의 빈집 가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고 탁 하면 되게 한숨스러운데 자연스럽게 내가 왜 망했을까? 내가 왜 부도가 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도달한 건 뭐냐? 내 죽을 짓 내가 하고 내가 망했지 남이 나를 죽인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망했는가를 내가 쭉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공감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자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전부 남의 탓이지 자기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고 하면 남은 나를 위해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건 쉬운데 내 노력으로 남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외씨 1000번, 10,000번 심어도 참외 나오지 거기서 수박 안 나와요. 맞죠? 사람 천성이 이 한 생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작은 미생물서부터 주변 환경에 살아남는 방법을 한 생 한 생 축적돼서 몇억 년 동안 그게 축적이 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영성으로서 참외씨, 수박씨, 살구씨라고 정해졌는데 그게 상대한테 나를 위해서 네 성격 좀 바꿔줘라. 바뀔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절대 바뀔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평가하는 걸까요? 상대가 평가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가 평가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상대가 내가 하는 일을 공감하고 인정하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그만큼만 성공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인연의 고리들이 있는데 상대가 미워 죽겠어. 근데 나는 그 미우니까 고개도 안 돌리고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양쪽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미움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나만 미워해? 맞죠? 근데 미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미워하는 행동을 안 바꾸면은 내가 너를 이뻐할 수가 없어. 맞죠? 자기 자신을 바꿔야만이 그게 바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바뀔 수. 그러면 그 사람이 상대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스스로 바꾸면 나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미운 행동을 안 하면 나는 당연히 또 상대를 좋아하는 쪽으로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자기가 미운 행동을 안 바꾸면서 자기를 미워한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내가 어렵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 모든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은 세상이 바뀌겠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언론이나 이 TV를 보면은 사회가 너무 황폐해돼가고 범죄 소굴이고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꼴도 보기 싫은 사람 3대 요소 꼽으라고 하면 1위가 뭘 것 같아요? 아니요. 제일 꼴값 드는 사람들. 국회의원. 2위가 뭐냐? 종교인. 3위가 뭐냐? 학자라는 거예요. 참 문제예요. 세상에 제일 모범이 돼야 될 사람들이 제일 꼴값 들고 사는 게 현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남한테 권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남한테 입 바른 소리를 하려고 하면은 나부터 먼저 지키고 남한테 입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황폐화되는 거는 우리가 대학 교수나 성직자들이 이걸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이미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지도 못하면서 남한테만 잘하라고 그래요. 맞죠? 내 집에다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너한테만 그래. 이놈아 네가 줄 생각 없으면 남한테 달라고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가 이렇게 이 사회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모든 거를 이게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은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상대가 미운 행동을 하는데 그 미운 마음을 근본적으로 지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없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미운 건 분명히 미운데 미운 걸 표현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가 할 수 있는 거지 미운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지구상에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지가 행동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보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어. 힘들고. 그러니까 호랑이 가죽은 탐나고 호랑이는 무섭고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누구 그 공직자를 만나고 정년퇴임했는데 내가 일 좀 시키려고 여기 좀 와서 좀 내 일 좀 봐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공직생활하고 정년퇴임하면서 자기가 느낀 점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 뭔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첫째 공통점이 뭐냐? 방에 가면 이불이 다 펴 있다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거는 뭐냐? 게으름의 상징이죠. 두 번째는 뭐냐? 온 세상이 다 불만이야. 나 빼놓고는 지만 놓고 세상에 다 그런 거야. 이런 사람이 영원히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 말을 함축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제일 큰 죄악은 게으름이다. 게으름은 궁핍을 낳고 궁핍은 범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따져보면 물질을, 노동의 대가를 수치로 환산해 놓은 게 돈이거든요. 그러면 노동을 안 한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없는 사람이, 노동을 안 한 사람이 왜 있어야 되느냐? 무조건 선만 베풀어라 그러면 저 꼴값 떠네 내가 그러잖아요. 노동을 안 한 사람은 없는 게 정상이고 열심히 한 사람은 있는 게 정상이지, 안 한 놈이나 한 놈이나 똑같이 다 했어야 되고, 미운 짓만 하고 죄진 놈도 성인이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그게 불공평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어거지 소리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산에 이 숲에 나무를 봐도 나무들이 내버려둬도 지 마냥 살면 내버려두면 어때요? 열심히 노력하고 큰 놈은 크고 잘못 살면 도태되는 거예요. 그게 평등한 거지. 모두가 나무니까 똑같이 다 존재해야 된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다 똑같은 평등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인간적인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의무인 거고, 그 의무를 다할 때만이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는 거지, 의무는 힘들다고 하기 싫으면서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게 현 세계더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 갱년기 증세, 여러분들 이게 나이들이 되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면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 갱년기라고 하는 이 질병, 육체적 질병, 이 공부를 해보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병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주변의 환경은 모두 내 탓이고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다. 현재 환경이 싫으면 나를 바꾸면 내 주변 환경도 바뀌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지 않고 하는 행동을 바뀌지 않고 자기 주변이 불행한 게 행복으로 바뀐다고 하는 건 아예 꿈꾸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리법을 보면은 참 무서워요. 내버려둬도 잘못하면 벌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천벌이거든요. 인과응보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질서법이라고 하는 게 무질서해 보여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노력, 정식으로 성공하면 성공하게 만들어냈고, 잘못한 사람은 실패하게 만들어 놓고, 이 심판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마치 그 어려운 이 궁지에 몰린 것이, 모두가 남의 태산으로 돌린 사람은 영원히 자기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갱년기,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갱년기 올 나이들이 지금 딱 됐죠. 근데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바꾸고, 육체도 몸속에 있는 어혈 싹 빼내서 한번 보링해서 갱년기 증세도 싹 치료하고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좀 쉬어갑시다.